최신 기출 문제 19회 문제풀이 하시겠습니다. 문제 1 기본 작업 1, 2번은 넘어가고 기본 작업 3부터 붙이겠습니다. 기본 작업 3 시트 25, 제24 영역을 복사하여 B2셀에 연결하여 붙여넣으시오 라고 하는 연결하여 붙여넣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연결하여 붙여넣기 25에서 24에 있는 영역을 B2셀로 연결하여 붙여넣으시겠습니다. 복사하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항목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십니다. 25에서 제24 영역 블럭 씌워서 컨트롤 C 복사하시겠습니다. 다음 B2셀에 클릭하시고 홈 메뉴 탭에 클립보드 그룹에 붙여넣기 메뉴에서 제일 아래쪽에 선택하여 붙여넣기로 들어가시는 게 더 유리하십니다. 여기에서 아래쪽에 연결하여 붙여넣기라는 항목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셔서 붙여넣으시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ESC 누르시고 자 그대로 원본은 삭제하지 마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하시면 원본을 참조하는 형태대로 들고 가신다라는 걸 한번 봐두십니다. 최신 기출 문제 19회 문제 2 계산 작업 하시겠습니다. 자, 표 1에서 국영수의 전체 평균과 개인별 국영수의 평균 차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서 에브리지, 디에브리지, 서미프 함수 중 알맞은 함수를 선택하여 사용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평균 차를 구하라 이렇게 해서 특별한 함수가 있나 생각하시지만 이 함수는 지금 이 문제의 결과는 아주 쉬운 나열 함수에 속한다. 그 말은 뭐냐면 에브리지 함수를 가지고 전체의 평균을 구해서 뺀다. 자기 개인의 국영수의 평균을 뺀다 라고 해서 이런 식의 나열 함수로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함수는 에브리지 함수를 활용하시겠습니다. 자 하셔서 평균 부분에 두고는 하셔서 먼저 에브리지 하셔서 전체에서 자 전체 밑으로 채우게 하실 거기 때문에 전체는 변경되어 있으면 안 된다 해서 F4 절대 참조하시겠습니다. 괄호 닫고 빼기 또 에브리지 더블 클릭 하셔서 개인의 평균 해서 C3에서 E3까지 해서 괄호 닫고 엔터 해주시면 평균 차가 구해지겠습니다. 자, 제일 밑에 더블 클릭 하셔서 제대로 참조되었는지 보시고 자, 2번 표 2에서 청귤도 평가가 우수한 매점의 월 매출액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동그라미는 엑셀의 특수 기호다. SUMIF와 COUNTIF 함수를 사용해라 라고 나왔는데 우리 지금 평균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SUMIF와 COUNTIF, AVERAGEIF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AVERAGEIF 함수를 써도 되느냐 그건 안 됩니다. 주어진 함수를 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함수를 활용하셔서 보셔야 되는데 평균이라 하는 거는 sum 나누기 count다 라는 걸 기억을 하셔서 아 요거는 SUMIF 나누기 COUNTIF 해서 사용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SUMIF 자그 다음에 지금 조건식에 우리가 청결도의 평가가 우수한 다시 말씀드려서 이 청결도 부분에 이런 동그라미 기호가 들어간 것이 조건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기호를 찾으셔야 하는데 물론 이 기호는 미음 한자 하는 기호 탭에 있기는 하지만 찾기 힘드시기 때문에 이 기호를 블럭 씌워서 컨트롤 C 복사해서 활용하시겠습니다. 복사해서 자 등호는 하셔서 if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들어가셔서 자, 조건은 청결도 I3에서 I8 영역이 붙여넣겠습니다. 컨트롤 V 이거인 것에 월 매출액 L3에서 L8의 합을 가지고 와라 확인 하시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라 나누기 또 카운트 if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들어가셔서 카운트 if는 뭐냐면 청결도 I3, I8이 I3에서 I8이 컨트롤 V 붙여넣겠습니다. 하셔서 다른 데 클릭하셔서 보시면 이렇게 큰 다음표 붙여지면서 4개 나타나졌습니다. 확인하시면 이렇게 나타나신다
라는 부분입니다. 어려울 건 없고 천천히 작업을 하시고 그다음 특수문자인 경우에는 찾아서 하셔도 상관없겠지만 복사해서 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3번 표 3에서 거주지 아이얼이 농촌인 청소년의 평균 키를 구하시오. 자, 영역은 C22, C23 영역의 조건을 지정하고 평균 키는 소수 이하 첫째 자리에서 내림하고 숫자 뒤에 CM을 표시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첫째 자리에서 내림하기 때문에 첫째 자리 이하는 표시하지 마라. 정수까지만 표시해라 라는 소리입니다. 다시고 제일 마지막에 CM을 붙인다 라는 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건이 들어있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 dAverage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 그 다음에 내림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라운드 다운 작업을 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운드 다운 작업을 하실 때 첫째 자리에서 내림하시기 때문에 결과는 정수까지만 나타나진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하셔서 정수 자리수는 0이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CM이라고 붙이셔야 하기 때문에 M%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셔서 이 함수는 중첩되는 함수, 어떤 중첩되는 함수? 예브리시와 라운드 다운 함수가 중첩되어져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작성하시겠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건을 적어야 하는데 우리 조건은 뭐냐면 거주지가 농촌입니다. 그래서 거주지가 농촌 컨트롤 눌러서 복사하셔서 C22 영역에 붙여놓고 작업하시겠습니다. 자, 셀 포인터를 D23에 두시고 등호는 dAverage부터 먼저 적겠습니다.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하셔서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블럭을 씌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다? 키 항목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다. 세 번째 조건은 거주시가 농촌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시면 나타나겠습니다. 자, 하셔서 우리 내림하시겠습니다. 등호와 D 사이에 클릭하셔서 내림 라운드 다운 더블 클릭 커서를 라운드 다운으로 옮기시고 함수 마법사 가셔서 자리수는 정수까지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0 첫째 자리에서 내림해서 정수까지 표시하는 겁니다. 확인 하시면 나왔습니다. 자, 끝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CM 붙이셔야 됩니다. 수식 입력줄의 제일 뒷부분에 클릭하셔서 M% 연산자 큰 따옴표 대문자 CM 해서 큰 따옴표 하셔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표 4에서 1, 2, 3차의 결과가 각각 7 이상이고 1에서 3차의 검사 결과의 평균이 8 이상이면 ADHD,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진단 결과에 표시하시오. if and average 함수를 활용하시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함수가 if의 조건이 많은 함수가 되겠습니다. if의 조건이 많은 함수. 자, if의 조건이 많은 함수에서도 마찬가지 결과는 어떻든 간에 조건이 길더라도 결과는 ADHD 혹은 공백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if가 안 하다. 그러면 조건은 뭐냐면 1, 2, 3차 결과가 각각 7 이상이고 라고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1차도 7 이상, 그리고 2차도 7 이상, 3차도 7 이상이다 라고 따로따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뒤의 조건과 이고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 전체도 마찬가지 다 만족해야 되는 AND 함수가 주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1, 3차의 검사 결과는 평균이 8 이상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은 에브리지 함수를 써서 1, 2, 3차의 평균을 구해서 그 평균이 8 이상이냐라는 조건을 적어주셔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에브리지 함수 먼저 작성하셔도 되지만 우리 AND 함수로 바로 적겠습니다. AND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가셔서 첫 번째 조건은 I11 1차 점수가 7 이상, 그 다음에 J24 2차 점수도 7 이상, 자, 3차 클릭하기 힘드시면 K14 또 7 이상 이렇게 작업해 주십니다. 그럼 네 번째 조건은 average
함수 가로 열고 1, 2, 3, 4 I14에서 K14 가로 닫고 이 아이가 가로 닫고 이 아이가 8 이상이냐 이렇게 조건이 적혀야 된다. 평균이 8 이상이냐라고 적혀야 된다.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true, false, true, false가 나열됐다. 근데 이랬을 때 true일 때는 ADHD 아닐 때는 공백해서 if가 들어가줘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수식 입력줄에서 end 부분에 클릭하셔서 if 더블 클릭 if 부분에 커서 옮기시고 fx 함수 삽입 ADHD 하고 공백해서 입력해 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확인 밑으로 채우기 제일 밑에 더블 클릭해서 제대로 참조되었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5번 표 5에서 총점을 기준으로 내림 총점을 기준으로 수상 내역표를 참조하여 수상을 표시하시오. 수상 내역표의 의미는 순위가 1이면 그러니까 총점의 순위를 매겨라라는 얘기다. 총점의 순위가 1이면 대상, 이명,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나머지는 참가상을 줘라 라고 냈습니다. 이 표의 의미에서 6, 7, 8, 9, 10은 참가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 이상도 체크를 해줘야 된다. 자 보겠습니다. 총점에 대한 순위를 구한다라고 했으니까 랭크 EQ 함수가 주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수상 내역표가 순위가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VLOOKUP을 가지고 수상표에서 수상을 체크해 나와야 되겠다라는 걸 보시면서 우리 VLOOKUP 함수. 자, 이번에 VLOOKUP 함수는 일단 순위를 구해야 한다. 순위를 가지고 범위에서 찾는데 찾아지면 두 번째 값을 가지고 오고 세 번째 찾을 때는 6, 7, 8, 6등 이하도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비슷하게 찾아야 해서 찾는 방법은 비워둬야 한다 라는 부분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가셔서 먼저 랭크부터 구하시겠습니다. 등호는 하셔서 랭크.eq 함수 마법사 들어가시고 자, 내 점수 D27이 전체에서 자 블록 씌우고 F4 절대 참조 그래서 큰아이가 1등이니까 비워두셔도 되겠습니다. 오더는 그래서 아래쪽으로 채우기 해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이시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걸 그대로 6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6에 해당되는 수상을 출력을 해야 된다. 등호와 랭크 사이에 클릭, VLOOKUP, 더블 클릭, 커서를 앞쪽으로 VLOOKUP 쪽으로 옮기시고 fx 함수 삽입 부분에서 얘를 찾는다. 순위를 찾는다. 어디에서? 수상 내역표에서 G30에서 H35에서 F4 절대 참조하십니다. 변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찾아지면 두 번째 값을 가지고 오고 범위에서 찾을 땐 정확하지 않고 비슷한 값,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은 비워둔다, 생략한다. 확인하셔서 밑으로 채우기 하십니다. 자, 만약에 이걸 비워두지 않으면 0을 입력하게 되면 7, 8, 9 등은 에러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된다라는 계산 작업 하셨습니다. 최신 기출 문제 19회 문제 3 분석 작업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 작업 1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부서별 급여 수령 현황표를 이용해서 성별은 필터, 부서명은 행, 시기는 열로 처리하고 값에는 기본급과 실 수령액의 합계를 계산한 후 시그마 값을 행으로 설정하는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시트 A28에서 시작하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행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고 빈 셀은 아스테리스크 기호를 표시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A18셀로 피벗 테이블 만드시겠습니다. 자, A2에서부터 H12까지 블럭 씌우시고 삽입 또 피벗 테이블 영역은 이미 지정되었고 기본 워크시트에 A28셀을 선택해 주십니다. 확인해서 이제 챙겨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성별은 필터 끌고 내려오십니다. 부서명은 행, 시기는 열,
그 다음에 값에는 기본급과 수당, 기본급과 실수령에게 합계가 들어가졌습니다. 계산한 후 시그마 값을 행으로, 자 열에 보시면 시그마 값이라는 바가 생겼습니다. 이 아이를 부서면 및 행으로 보내줘라 라고 나왔습니다.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행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고 라고 했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클릭하시고 피벗 테이블 도구 디자인 레이아웃의 총합계 가시겠습니다. 여기에서 행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의 총합계만 설정 해서 작업을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빈 셀은 아스테리스크 기호를 표시한다 라는 부분, 이거 처음 풀어보시는데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시고 피벗 테이블 도구 분석으로 가십니다. 자, 제일 처음으로 가시면 피벗 테이블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클릭하셔서 피벗 테이블 옵션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하시면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피벗 테이블 전체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서식의 빈 셀 표시라는 부분에 지금 비워두게끔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클릭하셔서 에스테리스크를 입력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면 빈 셀 부분에 다 에스테리스크가 들어가지겠습니다. 빈 셀, 피벗 테이블 분석, 제일 처음에 피벗 테이블 옵션으로 들어가셔서 자, 빈 셀 표시라는 부분에 작업하신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분석 작업 위시트에 대하여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소형 가전제품 판매 현황표에서 제품명별로 판매량의 합계와 판매 금액의 평균이 나타나도록 부분합을 작성하시오. 제품명에 대한 정렬 기준은 오름차순, 합계와 평균은 표시되는 순서에 상관없이 처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합계 먼저 평균 뒤에 작업을 하실 거고, 자, 정렬은 제품명 오름차순입니다. A2셀부터 F18까지 블럭 씌우시고 데이터, 정렬 및 필터에서 정렬 가십니다. 가셔서 정렬은 제품명 오름차순 선택해서 확인 눌러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제품명별로 정렬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합 데이터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 가십니다. 첫 번째 부분합은 그룹명, 제품명을 가지고 하라. 그 다음 제품명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해서 합계 판매량 체크 해주십니다. 그래서 확인. 두 번째 윤곽선 부분합, 두 번째 중첩 부분합에서는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실 겁니다. 해서 이번에 함수는 평균이고 이번에는 판매 금액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중첩 부분합은 새로운 값으로 대치 부분을 없애주셔야 합니다. 확인하셔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신 기출 문제 19회 기타 작업, 매크로 작업. 자, 이번에 매크로 작업은 구성비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해서 구성비를 구하는 부분 앞에도 한번 나왔지만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매크로를 하시기 전에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 3에서 이 구영역에 대하여 구성비를 계산하는 매크로를 실행하시오. 매크로 이름은 구성비. 구성비는 판매 금액 나누기 판매 금액 합계로 계산해라. 기본 도형 웃는 얼굴 동의 시트 G2, G4 영역이 생성한 후 도형을 클릭할 때 구성비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작성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구성비는 그냥 단순한 수식입니다. 그런데 등호는 하셔서 내 판매 금액 나누기 전체 합계 부분, 판매 금액의 합계 D1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이대로 그대로 두고 밑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세 번째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해서 전체 합계 부분이 참조가 아래로 변화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성비 전체에 대한 나의 구성비를 구하실 때 반드시 내 금액은 그대로 상대 참조 형태대로 두고 나누기 그 다음 전체 합계는 반드시 절대 참조 형태대로 F4 눌러서 해 주셔야 전체적으로 제대로 채우기가 진행되어지고 제일 밑에 더블 클릭해 보시면 전체는 변하지 않고 내 값만 변화돼서 내려오는 형태로 되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에 대한 구성비를 구하라 라고 하면 합계는 반드시 F4 절대 참조해 줘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이런 식의 수식이 조금 어려우실 때는 매크로를 미리 실행하시지 마시고 지금처럼 한번 연습 작업을 해보시고 매크로 작업을 하셔라 라고 권해드립니다. 자, 매크로 작업하시기 전에 반드시 저장하시고 셀 포인트를 의미 없는 곳에 두시고 개발 도구 코드 매크로 기록으로 간다. 매크로 이름은 구성비 확인하고 방금 전에 했던 수식 입력하시겠습니다. E3의 클릭 도구는 D3 나누기 D10 F4 절대 참조 엔터 하시고 밑으로 채우기 하시고 의미 없는 곳으로 뽑아내시겠습니다. 개발 도구 코드 그룹에 기록 중지 하시겠습니다. 매크로 만드셨습니다. 자, 그 다음 도형의 기본 도형 웃는 얼굴을 동의 실태 G2에서 G4 영역에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삽입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의 기본 도형의 웃는 얼굴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G4에서 G2에서 G4 영역에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안에는 글자를 넣는 건 없고 클릭했을 때 구성비가 실행되도록 오른쪽 마우스 버튼 단축 메뉴에서 매크로 지정 가서 구성비가 연결되도록 해줘라 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우시면 클릭하면 구성비가 나타나진다 라는 것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기본형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신 기출 문제 19회 차트 작업하시겠습니다. 이 차트 작업은 차트 작업 시트의 차트를 지시사항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이때까지 18개의 문항을 풀 동안에 차트가 미리 그려져 있고 차트를 수정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셨는데 이번 문제는 차트를 내가 작성하는 것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 부서별로 2, 4월의 데이터가 차트에 보이도록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고 차트 종류는 3차원 묶음막대로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해서 범위가 부서가 들어가지고 2월과 4월이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먼저 지정이 되겠습니다. 차트 종류는 3차원 묶은 세로막대. 그 다음 또 보셔야 될 게 차트를 어디 그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차트를 어디 그리냐면 동의 실태 A12에서 H26에 만든다라는 부분도 미리 체크하고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보시고 차트를 미리 먼저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셔서 부서별 하니까 이렇게 제목이 없더라도 블럭을 씌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월과 4월 컨트롤 눌러서 2월과 4월 이렇게 블럭을 씌우십니다. 방향은 똑같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컨트롤 눌러서 씌우십니다. 자, 삽입 메뉴 탭에 차트 가셔서 2차원 3차원 묶음 세로막 대형 해서 세로막 대형 선택하셔서 3차원 묶음 세로막 대형을 클릭하셔서 선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아무 때나 만들어져 있는 걸 사용하시면 안 되고 차트는 동일 시트에 A12, H26에 위치시키라고 했습니다. 해서 먼저 이동, 왼쪽 위 포인트가 A12에 위치하도록 이동하셔야 됩니다. 이때 이동하실 때는 꼬리표가 차트 영역이라고 표시되었을 때 누르고 A12 영역에 근처로 가시고 가십니다.
자, 그 다음은 크기 조정 H26 영역입니다. 해서 오른쪽 아래 부분에 마우스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H26 부분에서 차트가 멈추도록 크기를 조절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작업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작업해 주시는 게 제일 처음 작업. 그 다음 두 번째부터 하시겠습니다. 차트 제목은 그림과 같이 입력하고 크기 16, 굵게, 굵골색, 표준색, 노락, 채우기색, 표준색, 진한, 파랑 해라. 차트 제목 부분에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 중에 클릭하셔서 보서별 2, 4월 영업 실적 입력하시고 선택된 상황에서 글꼴은 따로 없고 크기를 16 굵게 글꼴색 표준색 노랑 채우기색 표준색 진한 파랑 지정해줘라 라고 하는 대로 시킨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로 갑축 제목을 다음과 같이 입력하세요. 전대 이렇게 입력을 하라고 나왔습니다. 천대네, 그죠? 천대 하셔서 차트 클릭하시고 차트 요소에서 축 제목 부분에서 기본 세로 축 제목 체크 해주시면 축 제목이 들어가지는데 방향이 다르다. 자, 축 제목 부분에 빠르게 더블 클릭 하셔서 축 제목 서식에서 크기 및 속성 클릭하셔서 텍스트 방향 세로 클릭해 주십니다. 하셔서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셔서 천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영업 사부 데이터 계열 중 2월만 채우기 색 표준색 빨강을 지정하고 자, 이 부분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아이만 막대 색깔을 바꿔주라 라는 부분입니다. 해서 마우스를 싹 갖고 가셔서 차트 클릭하고 마우스를 싹 갖고 가셔서 영업 사부의 2월 부분입니다. 자, 요거 한 개만 선택하시겠습니다. 천천히 두 번 클릭, 한 번 클릭, 한 번 더 클릭 하셔서 이 막대 한 개만 선택하시고 나서 채우기색, 표준색, 빨강 부분입니다. 저기 위에 메뉴 차트 도구 서식으로 가십니다. 가셔서 도형 스타일 부분에서 도형 채우기라는 부분입니다. 클릭하셔서 표준색, 빨강 해서 클릭해 주시면 지정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지금 영업사부의 2월 부분의 데이터 레이블 값입니다. 한 번 클릭, 한 번 더 클릭 하셔서 하나만 선택하시고 차트 요소에서 데이터 레이블, 기타 옵션 들어가시겠습니다. 가셔서 값 체크가 되어지면서 값이 나타나는 게 보이시겠습니다. 자, 닫기 하셔서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차트는 3차원 차트이기 때문에 레이블을 표시하는 것도 왼쪽, 위쪽, 오른쪽이 없이 그냥 지시선을 표현하겠느냐 아니면 기타 옵션으로 들어가겠느냐 이렇게 나타나고 값의 위치는 위쪽으로만 표시되는 형태대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차트, 3차원 차트는 기본형의 차트 요소 서식을 다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필요한 것 위주로 찾아와서 작업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4번까지 하셨고 우리 5번에 차트는 여기 위치시킨다는 걸 맨 처음 하셨고 테두리는 둥근 모서리 지정한다 라는 부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꼬리표가 차트 영역이라고 나왔을 때 빠르게 더블 클릭 따다 가셔서 차트 영역 서식에서 테두리 하셔서 둥근 모서리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빠져나오시고 하셔서 이때까지와 조금 다른 유형인 차트를 실제 생성하는 문제까지 푸셨습니다.